이게 되게 소중한 보물이에요, 진짜. 저희 가장 잘 지키고 보관해야 되는 보물이죠. 와, 대박. 기분이 어때요? 진짜 제 아이 만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 이름도 있어요. 아, 진짜? 뭐예요? 아, 정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뭐 스테파니. 스테파니? 아니, 남자. 나 자크. 네, 남자. 빨리 올 테니까 기다려. 알았어. 엄마 빨리 전자 데리고 올게. 특히 연애 항상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5월이잖아.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 하나라도 할 수 있겠지.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기증으로 등남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인데요. 축하드리고 또 아이에게 축복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려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다뤄드렸지만 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방송 이후에 사유리 씨가 소회를 좀 밝혔죠? 네, 맞습니다. 방송 이후 사유리 씨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도 만약에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마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줘서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혼모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낳고 입양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유리 씨를 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한테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지금 내 상황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유리 씨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 건너가서 출산을 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기혼자가 아니면 정자 기증이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사유리 씨의 얘기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부분 팩트체크 한번 해보죠.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게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법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관련 법 적용을 받는 건 생명윤리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법에 따르면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또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냐 하면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이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기증은 법적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리 씨가 우리나라에서 정자 기증을 받지 못한 건 불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적용받을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 지금 윤지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금지 규정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부인과에서 이 미혼 여성들에게 시술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지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그 윤지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법적 불비 상태라고 하죠.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해도 된다라는 규정도 없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산부인과의 윤리지침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준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난임치료에 인공수정은 난임치료에 속하게 되죠. 이 난임치료에 보험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남편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여성에 대해서는 이 남편을 기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당 병원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떤 뭐 돈 과태료나 뭐 이런 걸 내게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규정으로 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요. 때문에 병원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기자, 그러면요, 이 사유리 씨의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일본으로 이제 갔잖아요. 일본에서 기증을 받아서 출산을 하게 된 이런 과정도 조금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자은행조차 없는 상황인데 일본이나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자은행을
지금 설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리 씨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았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정자은행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 일본 정자은행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는 정자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기증을 희망하는 그 희망자의 경우에는 이 은행에 메일을 보내면 그럼 그 메일에서 정자 기증자를 의뢰자 희망에 따라서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은행에서는 혈액형과 외모, 성격, 운동 신경, 학력 등까지 반영을 해서 어떤 그 정자 기증자를 소개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정자 기증자와 의뢰자는 뭐 카페나 공원 등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자를 기증받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기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사유리 씨도 이 정자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규정대로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일본뿐 아니고 영국, 뭐 스웨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국내 상황 관련해서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서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하는 거죠. 이런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생명윤리법은 벌칙 규정이 굉장히 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체형이나 아주 높은 벌금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인 허수경 씨는 독신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비배우자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 이런 관련 법들이 정립이 안 돼가 있고 또 언론이나 또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했고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윤리법이 워낙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벌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미혼 여성이 자발적인 비혼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렇다면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이제 출산을 한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 사유리 씨와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는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의 30대 CEO 예하이 양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자수성가를 한 인물인데 한참 돈을 벌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돈만 벌어서 뭘 할 건가라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막상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할 남성은 구하지 못한 거예요.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자를 기증받아서 미혼인 여성이 임신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했고 2018년도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현재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딸에게 나는 아빠이자 엄마다. 내 선택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어제 이제 사유리 씨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내 미혼 여성들도 좀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유리 씨를 보면서 제2의 사유리, 제3의 사유리도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뭐 기혼과 미혼을 따지지 않고 일단 냉동 난자, 얼마나 많이 냉동 난자를 보관을 하는가를 좀 보면은 2014년에 42명에서 2018년에 635명,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이 인공시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난자를 냉동시키는 30대 직장인이 얘기를 하기로는 나도 제2의 사유리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의 복지 제도가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시선도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는 30대 주부는 양육의 주체가 누구였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그 마음 아니냐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와닿았는데 50대 한 회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아동학대 많은데 아이 학대하는 사람들 말고 이렇게 낳고 싶은 사람, 절실하게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끔 이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배 교수님, 지금 저희가 반응도 이제 들어봤는데 이 사유리 씨를 계기로 국내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이제 이 가족의 형태,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촉발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활발하게 과연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하면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였지만은 이렇게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열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만 이게 저출산 또는 뭐 낮은 결혼율 이런 것에 대한 뭐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인권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차별 그리고 또 비혼모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법에 대한 법적 가족에 대한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통적인 가족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사유리 씨 얘기를 들어보면서 본인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생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과연 그 아이는 출생에 있어서 존중받고 출생했을까라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 비혼 출산이 지금 최저치로 떨어지는 저출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배 교수님은 왜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능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보완책 내지는 기능적인 차원보다는 인권의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자발적 비혼이라는 게 이 저출산의 대책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배 교수님 의견하고 저도 뭐 비슷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여성의 인권이죠. 출산하고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들한테 더 주자 이거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이게 쉽진 않은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 되고 이게 결국은 출산율에도 지금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918명. 혼인 건수가 23명 9,200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출산을 좀 허용해 주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유리 씨 저 소식 듣고 저는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저런 경우 좀 많이 좀 뭐 결혼해서 또 낳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혼도 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주위에도 언론계도 좀 후배들 여성들이나 비혼한 사람들이 냉동으로 난자를 또 하는 사람도 제가 여럿 봤어요. 그럴 정도로 출산에 대한 또 욕구는 결혼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다양한 좀 인권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 이것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